트러스턴 자산운용의 이성원 부사장님을 모셨습니다. 트러스턴 자산운용은 국내 자산운용사로는 매우 이른 2017년에 스튜어드십 코드에 가입하였고 최근에도 국내 주주 행동주의 펀드의 대표주자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트러스턴 자산운용의 이성원 부사장님을 모시고 주주 행동주의의 이해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트러스턴 자산운용 이성원 부사장입니다. 금방 우리 송 파트너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회사는 최근 주주 활동으로 주주 행동주의로 언론을 많이 이제 보도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저희는 사실은 98년에 설립돼서 지금 26년째 되는 회사고요. 지금 종합자산운용사입니다. 일부에서 저희는 행동주의 펀드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언론인이 있는데 그건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들은 행동주의 이 개념과 주주 행동주의 개념과 현황, 그리고 국내 주주 행동주의가 급부상하는 이유, 올해 주주 행동주의의 관련된 주요 이슈, 주주 행동주의 대상 기업의 선정 기준, 그리고 주주 활동 전개 방식, 기업에 당부하고 싶은 말, 이런 순서입니다. 제가 이렇게 왜 순서를 정했냐면은 저희들이 주주 행동주의를 하다 보니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시는 내용들이 좀 있었습니다. 제가 주로 질문 받던 내용들을 순서로 해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주주 행동주의 개념과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착각을 하시는 부분이 많으신 것 같아서 제가 좀 정리를 했는데요. 주주 행동주의는 주주들이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주주 가치를 제고하는 그런 행위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말하자면 투자 철학인 것이죠. 반면 행동주의 펀드는 사실은 그보다 훨씬 더 협의의 개념입니다. 펀드에 설정된 자금을 가지고 특정 기업 지분을 매입한 뒤 지배구조 개선 등 주주가치 제고를 적극적으로 요구해서 주주가치를 올리는 이렇게 펀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주 행동주의는요,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뭐 이게 학문적으로 아직 정립된 건 아닙니다만은 대체로 크게 세 가지, 가장 수동적인 패시브한 것으로는 주총 월권 행사, 그 다음으로는 이제 좀 마일드한, 뭐 저희가 거기에 해당됩니다만 경영진의 비공식 면담이라든가 비공식 주주 제언을 하는 이런 방식의 주주 관여 활동에 치중하는 그런 마일드한 주주 행동주의자가 있고요. 이게 이제 어그레시브한, 뭐 우리가 흔히 아는 엘리엇 같은 그런 헤지펀드적 성격이죠. 주주 관여 활동 전에 하기 전에 먼저 이제 반대 투표 캠페인이라든가 위임장 대결 아니면 소송 이런 식으로 좀 굉장히 공격적인 주주 활동을 하는 그런 펀드,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글로벌 행동주의 펀드의 동향과 한국 현황을 좀 알아보고 싶은데요. 지금 이게 행동주의 펀드는 공모보다는 사모펀드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공식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들 이제 추정한 자료인데요. 그리고 가장 최근 자료가 없어서 제가 2020년 자료를 마련했습니다. 보시면은 파란색이 2016년, 18년, 20년이고요. 이게 지금 10억 달러니까 10조 달러에 해당합니다. 글로벌 행동주의 펀드만요. 이게 지금 주주 행동주의 전체를 나타내는 이제 통계는 없어서 제가 행동주의 펀드만 이렇게 표를 구했습니다. 만약에 주주 행동주의 전체를 한다면 이보다 훨씬 많겠죠. 그리고 주주 행동주의 펀드가 기업 측에 제안한 건수, 회사 수가 되겠습니다. 2018년에 250건, 그 뒤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줄었다가 작년에 다시 늘어나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본다면 전 세계적으로 행동주의 펀드 그리고 주주 행동주의는 지속적인 성장세다. 특히 미국, 유럽, 일본 등 특히 일본이 최근에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미국은 헤지펀드 전체 그 AUM 중에 절반 이상이 행동주의다, 이렇게 보는 통계도 있습니다. 그럼 국내 행동주의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저는 이게 뭐 그렇게 전망합니다. 주주 행동주의는 향후 활성화될 수밖에 없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 뒤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동주의 펀드는 어떠냐? 행동주의 펀드는 아까 글로벌 2020년도에 10조 달러로 했는데 국내는 지금 1조 원이 채 안 됩니다. 행동주의 펀드를 표방한 펀드는요. 이게 펀드가 결성이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수익자들이 펀드에 자금을 넣어줘야 되죠. 그래서 아직은 이게 이제 얼만큼 이제 활성화될 것이냐 하는 것은 아직은 미지수다. 물론 뭐 늘어나긴 하겠죠. 그래서 일부 이제 최근에 일부 이제 사모펀드 회사들은 외국에서 자금을 유치하겠다. 외국은 그만큼 활성화되어 있으니까 한국이 행동주의 펀드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다. 뭐 이런 점을 설득해서 외국에 유치하려고 하고 있는데 국내 기관 투자자들이나 국내 기관들은 아직은 행동주의 펀드로의 자금 유입은 그렇게 기대만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너무 겁먹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국내 행동주의 펀드가 주주 행동주의가 왜 이렇게 급부상하느냐 이런 질문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네 가지 이유로 설명을 드리는데요. 우선은 아까 조인남 대표께서 말씀하셨지만은 2016년 12월에 스튜디오시 코드가 도입됐습니다. 현재 가입한 회사가 205개고요. 현재 50개사가 추가로 가입한다고 합니다. 이 스튜디오시 코드라는 것은 뭐 아시겠지만 기관 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입니다. 그동안에는 기관 투자자들이 투자한 회사들이 지배구조가 불투명해서 아니면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그런 행위가 있을 때 그냥 팔고 나가면 되죠. 근데 앞으로는 그거보다는 직접 관여해서 그 행위들을 좀 개선하는 이런 식으로 하라는 겁니다. 권유했지만 가입을 했으면은 반드시 따라야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주주 행동주의에 입각한 그런 철학을 가진 운용사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두 번째는 ESG 트렌드 강화에 따라서 그동안 ES에 대한 강조가 많았지만 한국에서는 G에 대한 인식도 매우 제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도 행동주의가 급부상하는 이유라고 보여지고요. 다음에 세 번째로는 아까 말씀하신 그 대주주와 소액주주 간 관계 불일치, 이제 LG 엔솔 물적 분할 이런 이슈들이 사회적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2번, 3번이 이제 결국은 행동주의에 대한 거부감. 그동안 행동주의 하면은 먹튀다. 뭐 이런 사실은 오해가 많았는데 실제로 뭐 그런 행동을 하는 데도 있었고요. 그렇지만은 이 2번, 3번의 어떤 그런 변화, 인식의 변화에 따라서 행동주의가 꼭 먹튀가 아니라 잘하면 지배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이런 수단이 될 수 있겠다. 뭐 이런 기대감을 좀 점점 더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번째도 되게 중요한데요. 2020년에 공정경제 3법, 특히 감사위원 분리선출 등 소수주주 권리 보호 제도가 도입이 됐습니다. 아시겠지만 감사위원 분리선출이라는 것은 감사위원이 되는 사회이사는 일반 사회이사와 분리해서 선출하라. 이 과정에서 3% 룰이 적용이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주 적은 지분을 가진 소액주주들도 다수 지분을 가진 대주주들과 한번 표 대결을 해서 감사위원을 선출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마련된 것입니다. 뭐 아까 말씀하신 조 대표께서 말씀하신 온라인 경우도 사실 이 이제 감사긴 합니다만 사실 3%룰 이런 제도를 잘 활용한 것이죠. 네 가지 이유 때문에 행동주의가 급부상하고 있고 이 네 가지를 자세히 보면은 그냥 일종의 유행병처럼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게 전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행동주의는 큰 흐름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올해 주주 행동주의 관련한 이슈가 뭐가 있을까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사주 관련 제도 변화인데요. 자사주는 사실은 대표적인 주주 환원 제도이죠. 현재 금융위는 자사주 매입 목적을 공시하라고까지 좀 발표를 했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매입 후 소각 의무화 이 부분은 아직 정해진 건 아닙니다. 하지만 논의가 되고 있고 어떤 식으로든 간에 현재처럼 자사주를 여러 가지 목적으로 매입한 이후에 소각하지 않고 근데 그대로 보유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개선을 하겠다는 겁니다.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2,500개 상장사 중에서 자사주를 한 주라도 보유하고 있는 사가 1,600개 사고요. 지분율 5% 이상 갖고 있는 회사는 460개 사입니다. 만약 제도가 이렇게 바뀌게 되면 자사주와 관련된 소수주들의 요구가 매우 활성화될 것이고 이게 행동주의의 어떤 기폭제가 될 수 있지 않겠냐 저희들은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전자주총인데요. 조인남 대표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간단하게 언급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이게 법무부 올해 역점 추진 정책입니다. 지금 기업들은 온라인만 하자고 이렇게 요구하시는 것 같은데 아마 오프라인 같이 하는 하이브리드 형태가 될 가능성이 많아서 이것도 소수주주 권리 행사가 용이해진다는 효과를 생각해 본다면 앞으로 주주 행동주의에는 중요한 어떤 계기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요. 다음은 상법 개정안인데 지금 현재 그 민주당 이용호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있고요.
법무부도 이제 관련해서 발의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제가 핵폭탄급 변화라고 썼는데 이게 지금 이제 왜 그러냐면 현재 상법은 회사의 이사회가 회사 이익에 충실하면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소수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더라도 회사 이익만 사실 감안하면 됐어요. 그렇지만은 이제 지금 개정 3법은 이사회가 회사 이익뿐만 아니라 소수 주주의 비례 이익에도 충실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법안 개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통과되면 소수 주주의 권익을 침해하는 여러 행위들이 사실은 주주 대표 소속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상당히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많기 때문에 이것은 주주 행동주의 입장에서 본다면 굉장히 이제 큰 변화로 저희는 예상하고 현재 발의된 상태입니다만은 상임위라든가 아직까지 끝까지는 올라가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의주시할 사항은 분명합니다. 주주 행동주의 대상기업 선정 기준인데요. 저희들은 우선 가장 저평가 회사 가치에 비해서 저평가된 기업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PBR이나 EV/EBITDA나 PR 이런 지표들이 매우 낮은 기업들이 이제 주로 스크리닝 대상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부동산이라든가 뭐 현금성 자산인데 재무제표에 미반영된 이런 어떤 그 자산 가치를 별도 분석을 해서 반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기업들이 현금을 많이 들고 있다. 그리고 이제 프리 캐시 플로우에서 배당성이 낮다. 이런 기업들이 이제 주주 환원이 안 되는 기업으로 저희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주주 활동을 한 T사의 경우에 PBR은 0.17배, EV/EBITDA는 마이너스 1.2배예요. 그리고 PER은 2.5배. 그리고 배당 성향은 최근 2년간 3%. 현금성 자산은 3조 원이 넘더라고요. 3조 원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래 본다면 이런 기업들은 대표적으로 저희가 이제 밸류에이션 상으로 저평가된 기업이다. 주주 환원이 안 되는 기업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고요. 해당 기업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업종의 사업성이나 지속 가능성이 떨어진다면 저희들은 이제 제외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평가의 원인이 지배구조, 예를 들면 과도한 내부 거래라든가 주주 환원율이 너무 낮다든가 비효율적 자본 배치를 하고 있다든가 시장 소통을 하지 않는다든가 이런 기업들을 저희들은 이제 지배구조 이슈가 있는 기업으로 봐서 최종적으로 주주 행동주의 대상 기업으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선정을 했으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이제 전개를 하느냐. 제가 아까 뭐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일드한 어떤 행동주의라고 말씀을 드렸던데, 저희들은 대체로 이제 제일 먼저 하는 게 경영진을 이제 면담 요청을 합니다. 물론 당연히 비공개로 하죠. 이제 이 경우에 이제 주로 CEO나 CFO들이 이제 나오시는데 그분들과 이제 면담을 해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질의하고 회사의 답변을 받고, 왜냐하면 저희가 조사한 게 반드시 뭐 다 맞는 건 아니니까요. 공개 자료도 비공개된 자료도 많고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요구를 전달을 하고요. 이제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면은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 비공개 서한을 보내거나 주주 제안을 합니다. 이 단계에서 끝나는 기업도 적지 않습니다. 저희가 주주 활동을 하는 기업 중에서. 반면 이런 이제 비공식 대화나 면담 중을 통해서는 도저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공개 주주서한을 보내고요. 이때 이제 언론을 통해서 저희가 하는 활동들을 보도하고 이 기업의 이제 문제점들을 보도하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총 시전에 이제 주주 제안, 대표적인 것이 이제 감사위원 선임이라든가 이런 것이 되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캠페인, 이제 저희 주주 제안에서 이제 저희가 이기기 위해서 소액주주들이 힘을 결집하는 이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최근에 이제 언론에 많이 보도됐습니다만 T사 사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좀 시간 관계상 제가 다는 설명을 못 드리겠고, 제가 2020년 11월부터 주식을 매입을 했고요. 작년 10월까지는 경영진 비공개 면담을 주로 했습니다. 비공개선. 말하자면 주식을 매입하고 그 2년 동안 저희가 비공개 면담, 비공개 서한, 비공개 제안 이런 일들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요구들이 먹히지 않았기 때문에 작년 12월에 투자 목적을 경영 참여로 변경하고 공개 주주 사안을 이제 언론에 공개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입니다. 주주 제안을 했고요. 감사위원 선임을 요구하는. 그리고 이제 아마도 2월, 3월 주총 때 되면 소액주주 캠페인과 주총 위임장 대결을 벌일 예정입니다. 이것은 사실 매우 뭐 그렇게 흔한 사례는 아니고요. 저희가 하는 주주 활동 중에서 좀 다소 어그레시브한 어떤 그런 걸로 진행된 처음부터 그건 아니지만 뭐 그런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주주 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 이런 것들을 이제 기업 여기 계신 이제 CFO들이 많다고 들었는데요. 당부하고 싶은 말을 좀 제가 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소수주 이익을 명백하게 침해하는 경영 방식은 더 이상 안 통한다. 제가 아까 뭐 스튜어지 코드 가입한 회사 이야기 됐습니다는 스튜어지 코드가 점점 이제 공시 강화하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가 스튜어지 코드를 가입해놓고 가이드라인도 있으면서 주주 관여 활동을 하겠다고 하고 하지 않는 어떤 그런 사례들은 점점 이제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간에 주주 관여 활동은 늘어날 것 같고요. 정부의 제도도 소수주주를 보호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처럼 과도한 내부 거래를 하거나 현금을 쌓아놓고 있거나 현금을 쌓아두면서 뭐 배당을 하지 않는 이런 경영 방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대주주의 인식 변화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저희가 주주 활동을 하면서 느끼는 점인데 CEO나 CFO들하고 만나면 저희 문제 제기에 대해서 매우 공감을 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하겠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이제 대주주를 만나고 오시면 180도 바뀌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결국 대주주가 인식을 이제 이 주주 관여 활동에 대해서 부정적인 분들 회사의 경우는 항상 3단계, 4단계로 가는 이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희가 대주주가 오픈 마인드를 가지신 그런 회사들의 경우는 대체로 비공식 면담으로 끝나고 서로 윈윈하는 이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CFO들은 주로 이제 대주주를 만나실 기회가 많을 테니까 이런 부분들을 꼭 좀 당부를 해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주주 행동에 나서는 기관 투자의 성향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주 행동을 하는 기관 투자가 다 같지는 않거든요. 패시브는 뭐 굳이 신경을 필요는 없겠지만 저희 같은 마일드한 기관 투자자들은 적극적으로 면담을 하시고 설득하시는 작업을 할 필요가 있고요. 반면 좀 공격적인 그런 기관 투자자다. 이런 투자자들이 이제 주주 행동주의를 하게 되면 제가 볼 때 평소에 사실 IR이라든가 주주들 관리 이런 작업들이 좀 사전 선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평소에 관리를 하지 않고 IR도 하지 않고 있다가 필요하니까 뭐 도움을 청한다, 잘 안 먹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의 성향을 파악한 후에 하려면은 하여튼 그에 맞는 그런 대응이 좀 필요하다. 이 점 꼭 알아주면 좋겠고요. 네 번째가 뭐 제가 말씀드린 결론입니다. 주주 행동주의는 기업의 적이 아니다. 제가 뭐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충분히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관계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게 2015년 자료라서 조금 다소 옛날 자료긴 합니다만 그 이후 자료를 찾을 수 없어서 제가 갖고 왔습니다. 이게 이제 영국에서 나온 자료고요. 주주 관여 활동이 주주 행동주의죠. 기업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었는가라는 질문을 했더니만 90%가 긍정적인 답을 했습니다. 이 기업에서 했다는 거죠. 주주 관여 활동을 통해서 기업에 오히려 도움이 됐다는 어떤 답변이 많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미국 자료인데요. 기관 투자 회사 모두가 주주 관여 활동에 대해서 만족하느냐 이런 답변을 드렸더니만 기관 투자자에 비해서 회사의 만족도가 더 높았다는 겁니다. 이게 뭐 제가 괜히 만들어낸 자료가 아니고 미국과 영국의 이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조사한 것이기 때문에 매우 신뢰성이 높은 그런 자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주주 관여 활동은 결코 기업의 경영을 간섭하는, 물론 그런 펀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기관 투자자들은 사실은 기업과 같이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같이 협력해서 주주 가치를 올리려고 하는 투자가 더 많다. 이런 점을 반드시 알아주시고 대주주 설득을 잘 하셔서 앞으로 이제 점점 더 트렌드가 될 이 주주 행동주의에 대한 대비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